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졌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갑자기 웬 빅뱅이라는 그룹의 판타스틱 베이비 뮤직비디오를 추천해준 거예요. 썸네일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상치 않은 스타일의 남자들이 나와 있었죠. 처음엔 에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안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결국 궁금증에 못 이겨서 클릭을 해버렸죠. 아마 그날따라 너무 심심하기도 했고 아니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암튼 클릭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컬러풀하고 에너제틱한, 거기에 중독성 강한 음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전염성 강한 비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란한 영상에 눈을 뗄 수 없었죠. 게다가 그 멤버들은 뭐랄까, 멋짐의 정의를 다시 쓰는 느낌?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뮤직비디오를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가사를 해석하려고 애쓰고 현란한 춤 동작에 완전 넋이 나갔죠. 그날 밤 저는 판타스틱 베이비를 시작으로 빅뱅, BTS, 블랙핑크, 엑소, K-팝이라는 토끼굴에 제대로 빠져버렸어요. 국밥처럼 뜨겁고 김치처럼 중독적인 매력에 정신을 못 차렸죠. 그룹마다 스타일은 다 달랐지만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에너지는 정말 엄청났어요. 마치 별다방에 처음 가서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랄까요? K-팝은 저한테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포털 같았죠. 갑자기 한국의 모든 것, 언어, 음식, 문화에 푹 빠지게 됐어요.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정주행하고 심지어 김치볶음밥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재밌어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걱정하더라고요. 너 괜찮아? 좀 너무 한국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눈썹을 치켜뜨며 묻곤 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씩 웃으면서 넌 몰라, 이건 달라 라고 대답했죠. 정말 달랐거든요. K-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푹 빠져버린,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즐겁고도 중독성 강한 열정이었죠. 마치 불닭볶음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K-팝 열풍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욱 중독적인 무언가, 제 마음을 완전히 훔쳐갈 무언가, 바로 K-드라마라는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거죠. K-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빠져드는 한국 문화를 들여다보는 창문 같았죠. 음식, 언어, 사회적 관습 같은 일상적인 디테일에 매료되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거나 존중의 표시로 인사하는 것처럼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많이 볼수록 제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죠. K-드라마는 학교 폭력이나 정신건강 문제부터 계급 갈등이나 정치 부패까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더 배우고 싶게 만들었죠. 그리고 영상미, 세상에 정말 대단했어요. 숨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 감정의 세계를 전달하는 클로즈업, 그리고 모든 장면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빛과 색의 능숙한 사용. 김기덕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넋을 놓고 보게 됐어요.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요. 저도 뭐 좋은 러브 스토리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인데요. K-드라마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달의 연인, 보복영심 려나, 왕이 된 남자 같은 사극에 푹 빠져서 궁중 암투와 화려한 의상들, 그리고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엿볼 수 있었어요.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스릴러 장르도 빼놓을 수 없죠. 비밀의 숲, 시그널, 구해줘 같은 드라마는 저를 완전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서스펜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얽히고 설킨 줄거리와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선과 악을 넘나드는 캐릭터들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미디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힘센 여자 도봉순이나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독특한 캐릭터와 코믹한 상황들로 저를 빵빵 터지게 만들었답니다.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마치 제가 봉순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영준이랑 미소의 알콩달콩한 모습에 제가 다 설레기도 하고 K드라마 진짜 못 끊어요. 푹 빠졌냐고요? 네, 뭐랄까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제 K드라마 덕질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화면에 붙어서 제 책임을 소홀히 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약간 미치게 만들고 있었죠. 너 방에서 나올 거니? 엄마는 재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물어보시곤 했어요. 너 좀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저는 딱 한 편만 더 볼게요. 라고 중얼거리며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럼 나갈게요. 약속해요. 네, 맞아요. 누굴 속이겠어요? 한 편만 더는 항상 5편으로 변했고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해가 뜨고 있었고 저는 녹초가 되어 카페인에 의존하고 있었죠. 밤새워 PC방에서 게임하고 나온 사람처럼요. 정말 김밥 천국에서 라면 먹고 다시 드라마 정주행하고 싶은 그런 기분 아시죠? 음식. 영광스러운 음식이요. 많은 K드라마에서 음식은 주연 역할을 맡고 있죠. 정말 눈이 호강하는 장면들이었어요. 뱃속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 한 접시, 쫄깃한 떡볶이, 색색의 김치전까지.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동네 괜찮은 한국 식당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죠. 집에서 그 음식들을 따라 해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해두죠. 그래도 덕분에 컵라면 만드는 실력은 일취월장했어요. K드라마에서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 함께 나누는 식사, 웃음,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식이 사람들을 더 깊이 연결해주는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옛날 우리 할머니 댁에 모여서 식사하던 생각도 나고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죠. K드라마를 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어의 단편적인 부분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구들만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하지만 더 많은 드라마를 볼수록 더 많은 단어들을 알아듣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이해하며 간단한 문장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한국 음악을 듣고 심지어 혼자 한국어로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정당한 학습 방법입니다. 제 발음은 형편없었고 문법은 최악이었지만 저는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해의 세계를 열어주었답니다. 대사의 뉘앙스, 미묘한 유머, 번역에서 놓칠 수 있는 감정적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제 K드라마 중독된 뇌리를 스치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 만약에 말이죠. 좀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가 진짜 한국에 간다면 어떨까요? 그냥 휴가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삶을 경험하고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에 푹 빠져본다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북적이는 서울 거리를 거닐고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유적지를 방문하고 정말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K드라마 배우와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꿈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도깨비의 지은탁처럼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땐 그냥 허황된 꿈이었죠. 저에게도 삶이 있고 직장이 있고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제 끝없는 K드라마 사랑과 모험에 대한 갈망이 그 씨앗에 맛있는 양분을 주었죠.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모험의 씨앗 기억하시죠? 수많은 K드라마 정주행 시간이 심어놓은 그 씨앗 말이에요. 짧은 멈춤. 네, 그 씨앗이 이제 완전히 자라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대한 갈망이 되었답니다. 끊임없이 절 유혹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환상이었어요. 로또 당첨되는 상상처럼요.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아이디어는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면요? 만약 제가 진짜로 이룰 수 있다면요? 이 생각은 저를 설레게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도 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진 비교적 평범한 제가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말도 옹갈이 수준으로밖에 못하는 나라에 짐을 싸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마치 인생 역전 드라마 주인공처럼요.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하면서도 걱정되는 불닭볶음면처럼 맵지만 중독성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부모님 설득하는 건 진짜 다른 차원의 드라마였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저를 응원해 주시긴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니까 생각만 해도 싫으셨던 거죠. 저는 마치 변호사가 배심원단 앞에서 변론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해외 생활의 장점, 커리어 기회, 개인적인 성장, 꼼꼼하게 설명했죠. 심지어 그래프랑 차트까지 넣어서 파워포인트 발표도 했어요. 나 이제 어른이에요 하는 느낌 제대로 보여드리려고요. 부모님은 걱정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질문도 엄청 많이 하셨죠. 현실적인 질문도 있었고 약간 황당한 질문도 있었어요. 말은 어떻게 할 거니? 거기 실내 화장실은 있니? 베이글은 구할 수 있대? 네, 저희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베이글. 진짜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외국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온라인 강좌에 등록하고 한국어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모든 것에 포스트잇을 붙이기까지 했어요. 발음은 여전히 형편없었고 문법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기본 인사말과 음식 관련 명사 외에도 어휘를 천천히 확장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제 한국어를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 노력을 보고 재미있어 하면서도 감동받았어요. 부모님도 가끔씩 한국어 구절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발음은 의심스러웠지만요. 아이고, 이제 한국어를 하네? 잘한다. 출국을 앞둔 몇 주는 짐 싸기, 서류 작업, 급하게 하는 작별 인사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 도시, 그리고 제가 알던 삶과 작별 인사를 했죠. 제 마음은 설렘과 향수가 뒤엉킨 잡탕 그 자체였어요. 여권을 손에 쥐고 기내용 캐리어에는 많은 옷을 챙겨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거기 생활이 싫으면 어떡하지? 언어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잘못된 자세로 인사해서 누군가를 실수로 기분 나쁘게 하면?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요. 처음 낯선 땅을 향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드디어 기나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K드라마 마라톤을 통해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는 압도적인 광경, 소리, 냄새들이 저를 반겼어요. 한국어와 영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근처 식당에서는 김치 냄새가 솔솔 풍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움직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멜로디처럼 들렸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감각하며 벅찬 감동에 휩싸였죠. 세관을 통과하고 짐을 찾고 다행히 제 소중한 K드라마 DVD들은 모두 무사했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K드라마와 김치,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긴 배우들의 나라, 한국에 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의 모험이 곧 시작될 거예요. 제가 자주 언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인내심에 항상 놀랐어요. 낯선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는 법, 음식을 주문하는 법, 심지어는 세탁기의 버튼을 해독하는 법까지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나섰어요. 물론 가끔씩은 제가 그들의 빠른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까칠한 아줌마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거친 태도조차도 제가 마침내 감사합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말할 때 눈에 반짝임을 숨길 수 없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만남은 러시아워 동안 택시를 잡으려는 저의 헛된 시도를 목격한 한 친절한 할머니가 저를 택시 뒷좌석에 거의 밀어넣고 당황한 운전색의 명령을 내렸던 일이었어요. 나중에 그녀가 이를 위해 버스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낯선 사람들, 특히 아줌마들의 친절함은 끝이 없답니다. 서울은 정말 놀라운 대조의 도시였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고즈넉한 사찰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북적이는 쇼핑거리 바로 옆에 평화로운 공원과 숨겨진 골목길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금방 깨달았듯이 길 찾기는 정말 악몽이었어요. 지하철은 엄청 효율적이긴 한데 컬러풀한 노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역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전 정말 창피할 정도로 지도만 붙잡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다른 열차를 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여러분,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하철 노선 찾기는 같은 색깔 맞추기예요. 그리고 주소 찾기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사실 주소 체계 자체가 우리랑 완전 달랐죠. 건물들은 지어진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주소를 찾는 건 보물찾기 같았어요.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찾아가는 거죠. 그때 제 생명줄은 바로 네이버 지도, 콘크리트 정글 속 저의 영원한 동반자였답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가끔은 익숙함이 그립고 깨진 레코드판처럼 떠듬거리지 않고 편하게 모국어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로 엑스팻 버블을 발견했죠. 서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활기 넘치는 엑스팻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저마다의 이유로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도시에 살게 된 사람들이었죠. 저는 언어 교환 모임에도 나가고 엑스팻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사소한 실수담을 나누며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았죠. 하지만 엑스팻 버블에만 갇혀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고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진짜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 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과 서툴더라도 대화를 시작하려고 애썼어요. 마치 김광석의 노래처럼 서른 즈음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말이죠. 물론 향수병에 시달릴 때도 있었죠. 정든 얼굴들, 익숙한 음식들, 편안한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언어 장벽이 너무 높고 문화 차이가 벅차게 느껴질 때 그저 내 소파에 앉아 베이글, 진짜 베이글 왜 이렇게 좋은 거죠? 먹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수능 끝나고 만화책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향수병에 힘들 때도 새로 사귄 한국 친구, 외국인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위로를 받았어요. 다들
해외 생활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이해해 줬거든요. 특히 한국 친구들은 꼭 가족 같았어요. 가끔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칼칼하고 깊은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제가 왜 이 나라에 처음 반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죠. 정말 김치찌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외국에선 더더욱 생각나더라고요. 몇 달이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울에서 진정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편안하고 적응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집 같았어요. 단골 가게도 생기고 규칙적인 생활도 자리 잡았고 가족 같은 친구들도 생겼어요. 더 이상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서울 생활의 리듬에 참여하는 이곳 주민이 된 거죠.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타지에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의 그 어설픈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국어를 시도할 때마다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어느 순간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마도 끊임없는 몰입 덕분이었을 거예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보낸 시간들, 자막 없이 그 한국 드라마를 해독하려는 순전한 결심 덕분이었을 거예요.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대화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었고 일상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가끔씩 농담도 던질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통했어요. 이해하고 이해받는다는 만족감은 엄청났어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선 성취감이었어요.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 말로 그 문화적 격차를 메우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유창함으로 인해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장의 시작점에 서 있는 제 앞에 미래는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두근거리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에서 산다는 것, 한국어를 한다는 것, 제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이 한국에서의 모험이 어디로 이어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인생 처음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 두려움에 맞서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더 강하고 더 자신감 넘치고 삶이 던지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훨씬 더 열린 사람이 되었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정은 이 모험에 불을 붙인 촉매제였어요. 제 인생에 깊숙이 새우며 들었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한국에서 직접 살면서 기쁨과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 회복력, 그리고 기쁨을 발견하게 됐죠. 숨겨진 맛집을 찾은 기분이랄까요? 이제 미래는 눈앞에 와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홍대 앞처럼 북적거리는 기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빅뱅이 처음으로 제 유튜브 추천 영상에 떴던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자막과 망상의 세계에 살던 K-드라마 덕후 소녀에서 여전히 K-드라마 덕후이긴 하지만 서울에 살고 라면과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 변화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도 언어 능력의 향상만도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죠. 관점의 변화, 제 세계와 자아의 확장이었어요. 전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제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어요. 더 이상 화면을 통해 한국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죠. 전 직접 부딪히며 대화하고 문화적 뉘앙스를 배우고 여전히 가끔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능동적인 참여자였어요. 하지만 전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살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처럼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저만의 연기를 펼치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스스로도 대견스럽고 뿌듯한 그런 기분 말이에요. 김치찌개와 K-pop 콘서트를 넘어서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때로는 번역의 실수로 인한 혼란을 넘어서 이 한국 모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나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한때 두려웠던 도전에 맞서는 것을 배웠어요. 실수에서 유머를 찾는 법을 배웠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작은 승리도 축하하는 법을 배웠어요. 진정한 회복력의 의미를 배웠어요. 좌절 후 다시 일어서는 법과 대부분 밝은 태도로 도전에 접근하는 법을 배웠어요. 문화적 차이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공유된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색한 대화를 통해 이해의 다리를 하나씩 쌓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세계의 예상치 못한 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속감을 배웠어요.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가능성의 벼랑 끝에 서서 감사함과 약간의 역마살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 이것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독성 강한 K-드라마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활기찬 문화와 마음 따뜻해지는 연결, 그리고 끝없는 성장과 탐험의 기회로 가득 찬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그리고 일단 그 문이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잖아요. 마치 펜트하우스 시즌 1을 보고 나면 시즌 2, 3를 안 볼 수 없는 것처럼요. 짧은 멈춤.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미래는 미지와 흥미진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에 머물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시, 방탄소년단처럼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곳에서 삶을 꾸려나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세상의 다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그리고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 떠날지도 모르죠. 꽃보다 청춘처럼 말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얻은 자신감, 어설픈 한국어 실력, 그리고 김치찌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무장한 저는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런닝맨처럼 신나게 달려볼까요?